네, 오늘의 첫 라이브 픽은 한미동맹을 흔드는 해리스 대사의 코수염입니다. 네, 김관우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이게 아침에 새로 나온 뉴스인 것 같은데 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이제 퇴진을 하고 네. 그 뒤에 이제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네. 그 자리에 임명이 될 것이다. 네. 이러면 이제 대남 외교에 어떤 라인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북한의 이 대남 대미 정책의 큰 변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선권 아태평화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를 담당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대미 관계까지도 담당하는 외무상에 만약에 이 발탁이 되게 된다라면 남북 관계에서 성과를 냈던 이 기조에서 그 대미 관계에서도 뭔가 남북 관계를 매개로 한 대미 관계도 좀 풀어보겠다. 이런 시그널을 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요.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밝힌 이후에 이 남북 자체적으로 뭔가 어떤 개별 관광 허가라든지 남북 관계에서 좀 물꼬를 틀려고 하는 상당히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북한에서도 외무상 그러니까 리용호 외무상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원칙주의자였거든요. 대미 관계에서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리성권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 남북 관계를 매개로 한 이 미국을 좀 끌어들여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외무상의 교체가 앞으로 향후 남북 관계와 이 북미 관계에서도 상당히 좀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최근에 이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서 이 북한 대사들이 목격이 되면서 조만간에 공강장 회의가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될까요? 지금 5차 전원회의 마지막 날에 이제 단체 사진을 찍었잖아요. 네. 그때 리용호와 리수용이 이제 불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교의 수장이 교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관장들을 모두 소환해서 사실상 새로운 어떤 외교 기조, 외교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할 필요성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2019년 말을 이제 북미 협상의 기한으로 정했었잖아요. 그것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접근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큰 변화라고 우리가 예단하기 좀 어려운 것이 김계관이 며칠 전에 얘기했던 것은 대화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인물은 교체해서 세대 교체의 어떤 성격을 띠지만 내용은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이번 한 주를 시끄럽게 했던 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대북 개별 관광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때문인데요. 북한은 가만히 있는데 동맹끼리 싸우게 됐습니다. 이 민주당 그리고 여권 청와대에서는 해리스 미국 대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날렸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진전 구상에 대해서 제재 잣대를 들이댄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내정 간섭 같은 발언은 동맹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네, 평론가님 보면은 이제 해리스 대사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이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협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권에서는 뭔가 딴지를 거는 것 같다라는 이걸 좀 시그널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그런데 일단 좀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는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완전히 발개로 가겠다라고 선언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미국과 논의하겠다라고 했고 이도훈 한반도 교섭본부장과 그다음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협의에서도 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거든요. 네. 즉 개별 관광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계속한다라는 그 입장을 서로 공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개별 관광과 관련해서 완전히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선언하지는 않았으나 문제는 이거예요. 주한 대사잖아요. 대사가 직접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언급이 사실상 정부로서는 이게 너무 주한 대사로서의 어떤 언급으로서는 부적절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대사라는 거는 원래 주재국 정상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걸 좀 금기시돼
있었던 네,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사실은 좀 거리를 뒀죠. 거리를 둬왔던 것 같은데.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 신년사에서 밝힌 것을 어떻게 콕 집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이나 혹은 또 이 야당의 입장은 그것이 아니라 우려하는 그런 우려의 표명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이니까 워킹 그룹이 그래서 있는 거 아니냐. 한미 그러니까 외교 안보 통일 쪽 그 정책 담당자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주제로 하는 것이 어떻느냐라는 것이 왜 직접적인 어떤 그런 그 발언이냐. 시각은 두 가지로 다 존재한다고 봅니다. 네, 차장님 이러다 네. 보니까 뭐 한미 엇박자다 이런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니까 미국 정부는 여전히 해리스 대사를 신뢰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일단 우리 정부에서는 대통령 신년사 이후에 굉장히 좀 발빠르게 이 미국 측을 좀 설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 폼페이오 장관을 설득을 하고 있고, 이도훈 그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이 비건 이 부장관을 만나서 이런 그 남북 관계의 어떤 개선 움직임에 대한 어떤 미국 측의 양해 설명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위층 간의 이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자꾸 피력하다 보니까 한국에 나와 있는 해리스 대사가 이것은 이제 고공에서 이렇게 의견할 것이 아니라 한미 워킹 그룹에서 실무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실무적인 이 협의의 필요성을 좀 언급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의지, 그다음에 우리 정부의 의지에 비춰봤을 때는 이 워킹 그룹에서 시간만 끌면서 협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미국 측의 어떤 그 결단을 좀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보면은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그 미국 본토에서 다뤄질 내용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대북 문제를 한반도에서 다루라는 어떤 일종의 사인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대선 전까지, 이제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 전까지 이 우리나라 정부와 이 뭐 해리스 대사가 좀 이렇게 각을 맞춰서 북한 리스크 관리를 해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정영 실장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별 관광이라는 것이 지금 나온 배경은 남북한 관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난관에 봉착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뚫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제 추진되는 것인데 이게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고 사실 유럽 국가나 뭐 중국 같은 경우 개별 입국을 다 해서 관광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에 관련된 관광 협상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북한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의 어떤 이 국민들의 관광에 할 경우에 어떤 신변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약을 받고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또 하나 있고요. 문제는 이제 해리스 대사의 언급인데 네. 해리스 대사가 소통의 방식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외교관이라기보다는 본래 직업인 군인에 충실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두 번 이어진 것이 아니고 과거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국 세력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들은 사실 일국의 대사가 국회의원들 만나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 감정, 주권 의식에도 상당히 이제 위협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런 부분에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면 좀 조심스러운 신중한 태도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의지의 문제와 원칙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뭐냐면 왜 남북 관계가 지금 그 경색되어 있고 또 북미 관계의 대화가 좀 단절되어 있습니까? 이 북한 비핵화에 어떤 진전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도 제재를 하고 있고 유엔이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어떤 진전된 행동이나 노력 없이 과연 이 제재 해제로 비칠 수 있는 개별 관광을 허가하는 것이 맞느냐?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찬반 여론이 있는 상태에서 이 미국의 경우에는 비핵화 그 진전 없는 대북 제재 해제 없다 이런 원칙을 좀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남북 관계를 개별 관광으로서 좀 풀어내고 그 풀어내는 것으로서 다시 이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와 이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원칙을 고수하려고 하는 입장이 좀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보니까 이 외신들도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또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이 해리스 대사의 콧수염이 자꾸 오르내리는 건지.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사실 이 해리스 대사의 이런 발언 이전부터 일부 진보단체 또 일부 좌파단체
단체가 해리스 대사의 뭐 그 참수, 뭐 이 퍼포먼스도 벌이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긴장 관계로 계속 지속됐잖아요. 그래서 외신들도 아마도 해리스 대사와 우리나라 시민단체 또는 우리나라 정부와의 그런 관계를 계속 주목해 왔나 봅니다. 그런 와중에 사실 일부 정치인들이나 또 일부 또 이 재하 시민단체가 해리스 대사의 그런 어떤 혈연,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일본계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해리스 대사의 어떤 그런 그 코스염이 마치 조선 총독부의 이 총독들이 되게 코스염을 길렀다. 이것과 연상이 돼서 사실은 비난하는 것을 마치 좀 이렇게 그 인종적인 어떤 표현, 뭐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일본의 압박에 대한 어떤 상징 이런 게 겹치면서 비난하는 것이 이어지면서 외신들도 코스염이 마치 문제가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사실 이야기의 본질은 그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 한반도의 이 안보 현안을 둘러싼 이 한미 동맹 파열 논란과 또 해리스 대사의 발언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